김재환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인정하는 좌익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최근에 정치권에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예.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먼저 광화문에서 이른바 민노총이 좀 집회를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좀 질문을 좁힐까요? 저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로 들어가서 한동안 농성을 했죠. 네네. 뭐 범죄인을 감싸는 거냐 아닌 거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 논란에서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셨습니까? 아니 뭐 조계사 입장에서야 네. 그런 분을 또 품어서 정부와의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정도의 또 조그만 공간이 있다는 것이 여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네네. 그러니까 범죄자한테도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할 시간도 좀 주시고 그건 좋은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뭐 이 민주노총의 요즘의 이런 뭐 집회라든지 이런 것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 양상이 첫 시, 두 번째 시는 뭐 평화적으로 했습니다만 첫 번째 시에서는 약간 폭력성이 많이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요즘 시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30년 전에나 하던 어떤 습관, 오래된 어떤 우리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주장하는 바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오히려 반발을 부르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안 되고 이른바 이제 기성 정치인들 및 국회의원들에게 실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입장이랄까요?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게 거의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반수가 아니고. 그러면 그건 그거는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갖고서야 그래서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안 된다는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헌법 개정에 대해서만 3분의 1을 해놨던 규정해 놓은 것은 그건 그만큼 어렵게 그거는 헌법 정도 되어야 이제 3분의 2 신중하게 하는 그런 건데 보통 일들을 그렇게 해놓는 게 되겠습니까?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지 이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통합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더군요. 그건 사실은 오래된 일이고요. 한 100년 전에 이미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러면 통합진보당은 이 공산주의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아니었을까요? 이제 물론 공산주의도 이제 그 후에 발전해서 상당히 의회 내 활동하는 공산주의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원래 우리가 공산주의라 하면 이제 폭력혁명 노선을 따르는 공산주의와 이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사회민주주의는 벌써 100년 전에 서로 자기 갈 길을 갔었고요. 그때 서로 나뉘어질 때 사실은 독일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어떤 유혈적인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 거의 원수지간이 된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잘 구분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새삼스러운 얘기죠. 유럽 같은 데서는 I am socialist, 내가 소셜리스트라고 하는 얘기는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폭력혁명에 찬동하지 않는다. 그건 마찬가지로 내가 자유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난 파시스트가 아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오히려 이번에 불란서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정선인지
막아내기 위해서 공화당하고 사회당이 좌우 연합을 했죠. 네. 공화당하고 사회당이 서로 밀어줘 가지고 이 말하자면 공화국의 극우 세력인 프랑스 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극우 세력을 오히려 공동으로 밀어낸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사회주의자라는 건 프랑스 사회당 사회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사회민주주의자죠. 말하자면 우리 네. 그런 것은 뭐 새삼스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그럼 조금 더 좁혀서 네네네. 종북 세력에 대해서는 사회민주당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아니, 계십니까?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게 이제 뿌리가 있어요. 이게 30년대 코민테른에서 네. 그러니까 국제공산주의. 예예 그 식민지 종속국의 공산당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은 이제 먼저 민족 해방을 해야 되니까 민족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공산당이 나왔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북한의 이 말하자면은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굉장히 민족주의 경향이 이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고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인데 그런 어떤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있다라는 것이 비극적이지만 여하튼 그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북한은 실패한 국가라는 거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고 그런데 그냥 실패한 게 아니고 왕조로 후퇴했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시대로 전근대적 사회가 돼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렇게 근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조선 시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왕조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승계가 조선을 건국해서 그 자손들이 많이 왕을 해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이 뭐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손자까지 해먹는 이런 이제 전 근대적인 왕조 국가가 돼버린 거라고 봅니다. 사회민주당은 그럼 북한을 되게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저런 정도의 참상, 저런 정도의 억압, 저런 정도의 부자유, 인권 침해가 있으면요, 저는 정말 젊은이들이 우리가 만약 우리 젊었을 때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그런 정신으로 생각한다면 저건 정말 엎어야 되죠. 저걸 뭐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저건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회민주당은 굉장히 강력한 말하자면 이 강령을 채택하시겠군요. 아이고 그건 유럽의 사회민주당, 유럽의 사회당, 노동당, 사회민주당, 독일 사회민주당, 스웨덴 사회민주당,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등이 유엔의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해온 집단입니다. 예,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지금 계속 그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만 처음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곳은 유럽에서도 보수 정당이기보다는 진보 정당이었고요. 미국에서도 사실은 민주당이 더 적극적입니다. 미국의 공화당보다도 그건 그건 국제적인 기준인 거고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이 서유럽의 진보정당 사람들이 와서 민주노동당 사람들 만나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경악을 했어요? 아니 북한 인권 문제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냐. 바로 여기 뭐 몇십 킬로미터 가까이 있는 그렇죠.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요. 거기다가 민족적으로 또 같은 동포인 북한의 저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거 진보정당이라고 하기 힘들구나. 그러니까 서유럽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그 과거에 있었던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이번에 이제 헌재에서 그 해산된 통진당의 이제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그 정회원으로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면은 그 SI. 네.
우리 저 김한길 의원의 그 부친이신 김철 선생은 70년대에 이미 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정회원이셨죠. 통일사회당에 예, 있었죠. 맞습니다. 예, 예, 예. 후보를 뭐 그렇게 선거 때마다 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물론 뭐 당세는 약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 좌파 정당들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그 취지에서 김철 선생의 통일사회당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국제적 연대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50대 있었던 고정훈 총재의 민주사회당 원내 정당이었고요. 네. 또 김철 통일사회당 총재는 사회당을 따로 창당했습니다만 예, 그거는 뭐 나중에 원내 진입은 실패했고. 예, 그거는 뭐 나중에 이 두 정당은 그 SI의 정회원이 아니었나요? 예, 예, 그 이제 정회원은 70년대의 그 통일사회당이었어요. 예, 그런데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전두환 정권과의 뭐 문제가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의 좌파, 유럽의 정통 사회민주당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가장 전투적으로 그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그 점을 매우 비판적이다. 그럼요. 그것을 정말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는 그러한 입장을. 근데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우익 진영에서 제기를 하고 글쎄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게 침묵을 하시는지. 그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네. 뒤집어져 있는데요. 말하자면 진보적 의제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의 진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의구심과 지지율이 낮은 거에 대한 배경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아니 남한의 인권 문제에서는 그토록 민감하던 친구들이 또 그리고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 남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중잣대 얘기가 나오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의심이 간다 이거죠. 이 친구들이 정말 정부가 아닌가. 뭔가 이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을 저 친구들은 종북이다, 뭐 친북이다,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뭐 설마 그렇겠나라고 하다가도 또 이런 문제를 보면 정말 맞는가? 그 얘기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합리적 의심이 이로군요, 말하자면. 그것은 정말 이 진보 쪽에서 정말 그거는 이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런 어떤 의심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법 통과 서둘러야 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 확실하게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사실은 뭐 보수 진보 이런 그렇게 다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아주 그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나누지 말고 기본 인권 말하자면 그렇죠. 공통분모로서 함께 싸워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군요. 그렇죠. 오늘 인터뷰 듣고 나니까 사회민주당이 어쩌면은 그 대한민국식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우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그렇다면 기존 우익 정당과 좀 구분되는 지점은 어떤 걸까요? 그건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사회민주당이 우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뭐 아닌 거고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니고요. 이제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은 좌우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물론 뭐 서로가 그 지향
다 공통됩니다. 되는데 더 주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진보라면은 또 좌파라면 당연히 평등 가치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물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 해도 그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좌파인 겁니다. 네, 평등해봐, 평등만 해봐, 평등만 하면은 평등한 기회만 줘봐. 그럼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그래서 이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활발하게 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이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 바로 그 아주 가까운 예다라는 것이 그것이 좌파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민주당 창당 및 이념적인 얘기는 2부 인터뷰에서 따로 독립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